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베트남 국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중개업체 광고거나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현지 그 부인이 도망을 갔다. 아니면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혼이라고도 하고 국제 결혼 그런 예전의 방식으로 하던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보고 한국으로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실제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 남성들도 베트남 여성들이 다 순수하고 남자만 이렇게 존중하고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SNS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어떤 식으로 결혼이 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베트남 여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끼리도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도 아름아름 어떤 한국에서의 결혼의 삶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다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는 베트남에 8년 정도 이제 거주를 했고요. 국제 결혼을 하려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일로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금 아내를 만났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건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업체 통해서 하시면 당연히 그쪽에서 다 케어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프로세스나 금액 절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출발하시죠. 일단은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 전자정부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에서 손으로 직접 발로 뛰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뭔가 공개적으로 이 절차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국제 결혼 광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현지에서 혼인신고 어떻게 하는지 순서로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커플도 총 영상 홈페이지도 보고요. 베트남 정부 사이트도 보고 에이전시 같은 데 전화도 해보고 문의를 하면서 직접 하나씩 알아봤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서류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범죄 경력 조회 회부서, 건강진단서, 요거는 워크퍼밋 때 받은 게 있어서 요걸로 썼고 여권 사본이랑 여권용 사진 제가 쓴 거는 4 곱하기 6cm였어요. 근데 어쩔 땐 또 3 곱하기 4cm를 쓰는 경우도 있대요. 그때그때 좀 다른가 봐요. 이거 정확히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준비한 서류들이 모두 쓰인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다 받아놓고 공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냥 다 받은 다음에 해주더라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독신 미혼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플러스 신분증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요 서류들을 모두 다 공증한 상태에서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진단서 중에 이제 정신병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서류들이 3개월 내에 제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미리 받아놓는다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실 때 해야 돼요. 저는 총영사관 근처에 있는 그 사무실 있는데요. 거기서 했는데 사실 베트남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다 했죠. 직접 한 거고 안 좋은 후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대처가 느리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병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베트남 호치민 기준으로 하면 오군 쪽에 벤비엔 탐탄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찍 가셔서 아침에 열자마자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8시 반이었나? 그때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서 이렇게 서류 제출할 거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뒷돈무나 이런 것도 심했대요. 그래서 50만 동을 주면 바로 받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딱 프로세스화 돼서 그냥 일반으로 하면 인당 40만 동. 이거는 하루 걸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갔다고 하면 결과는 내일 받는 구조고, 급행으로 하면 1인당 60만 동. 그래서 오전에 가면 오후에 주고, 오후에 가면 끝나기 전에 이제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인당 60만 동 하면 120만 동이잖아요. 요거 내고 가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에 뭐 정신병이 있는 남성과 베트남 여성을 혼인시키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기도 해요. 물어보는 게 이름은 뭐냐, 생년월일은 언제냐, 부모님은 영어로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 정도 물어봅니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고, 정말 정신 이상자를 걸러낼 수 있나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어쨌든 이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이제 베트남 인민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아니고요. 그 조그만한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자친구 고향이 한 4시간 걸리는데요. 거기를 이제 갔다 왔고요. 이것도 원래는 2번을 가야 돼요. 서류 제출할 때 1번,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와이프가 서명할 때 1번, 2번을 가는데, 와이프가 제출할 때는 1번 갔다 왔고, 저는 나중에 서명할 때만 갔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제출을 할 때 그날에 저희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꽃이랑 뒤에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있어요. 해가지고 외국인이랑 결혼하니까 사진도 한 장 찍어주고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하호호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밥 먹고 호치민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베트남 쪽은 끝난 겁니다. 네, 혼인 증명서를 받은 거고요. 이거를 또 한국 쪽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오랫동안 안 하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은 뭐 영사관, 대사관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호치민 총영사관 다시 간 거고, 오전 중에 가셔서 혼인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혼인 신고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본적도 알아야 되고, 한자가 예를 들면 제가 김해 김씨니까 김해 본적이라는 것도 또 한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본적지도 써야 됩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저도 급하게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고 이런 것도 이제 작성을 했었고, 오히려 와이프 쪽은 쉽습니다. 한글로 성명, 부모님 성명, 그리고 주소는 그냥 베트남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생년월일만 딱 적게끔 돼 있어가지고 외국인 쪽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 근데 한국인은 좀 신경 써서 써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또 하나 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은 증인 같은 게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명 성인이 있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 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혼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을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랑 그리고 제가 미혼이라는 증명서를 다시 한번 떼서 드렸고 여기에다가 여권 이렇게 하니까 따로 뭐 그 돈을 낼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출만 하고 인터넷으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와이프 어머님의 뭐 비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국 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저는 와이프가 다 거의 다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만약에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배 커플이 오신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뭐 에이전트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 하나 잘못되면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야 뭐 반차를 쓰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든 하면 되는데 시골에 계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시거나 하는 커플들은 베트남에서 혼인신고하는 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좀 더 구독자분들께 유용한 정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